목소리 상태가 영광인데? 우리 이제 오늘 2단원이지? 하이탑 2단원. 뭐니, 제목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야, 등가속도 운동 하기 전에 얘랑 말은 좀 비슷한 거 뭐 있었지?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 그죠? 그 차이가 뭐야? 등가속도하고 등속하고 차이가 뭐니? 일정한 가속? 등가속도? 등가속도 일정하게 가속. 그래, 그 다음에 또 등속은? 정확히 몰라? 또 뭔 차이야? 우리 이제 뭐 있었지? 힘과 운동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거. F는? F는 MA. 지우야, F가 뭐지? 몰라, 왜 몰라? 안 배웠어? F는 힘이야. 영어로 뭐죠? force. 그 다음에 M은 뭘까요? mass. 질량이죠? 얘는 질량이다. 그 다음에 얘는 가속도죠? acceleration. 얘가 이제 힘이다. 자, 그래서 F는 MA라는 유명한 공식이 있다.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죠? A라는 가속도가 있죠? A는 어떻게 표현했지?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을 선생님이 이렇게 쓰기로 했지. 나중 속도에서 V0가 처음 속도죠? 이렇게 쓴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처음 들을 때는. 자,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가속도는 시간분의 델타 T분의 V-V0다. 이 두 개를 꼭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할 거야. 자, 이제 우리 운동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등가속도가 나왔으니까 등속 운동을 설명하고 가야죠.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좀 해봅시다. 등속 직선 운동은 어떤 거냐면 우리 F가 0일 때인 거야.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해. 알짜임이 0일 때. 알짜임이 0이면 두 가지가 있지. 기억나요? 뭐 있죠? 정지 또는 그렇죠. 등속 직선이죠. 이렇게 된다. 이걸 한번 위의식으로 한번 풀어 써볼까요? 자, 우리 F는 MA인데 이게 0이래. 관성의 법칙이지. 알짜임이 0인 걸 우리는 관성의 법칙이라고 배웠죠. 자, 그래서 F가 0이래. 관성의 법칙이야. 1법칙. 그러면 이제 얘가 0이 될 수는 없잖아. 어떤 물체의 질량이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가 0이란 얘기야? 가속도가 0이란 얘기야. 가속도 뭘로 표현했어? 델타 T분의 V-V0. 이게 0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근데 수학적으로 니네 분모가 0일 수는 없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누가 이 0이어야 돼? 이게 0이어야 돼. 이게 0이려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가 있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0이거나 둘이 같은데 0이 아니거나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수학적으로. 그럼 얘는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0이니까 정지죠.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속력이지. 이게 바로 등속 직선 운동이야. 이렇게 되더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F가 0일 때 우린 얘를 갖다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1법칙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뉴턴의 운동법칙, 1법칙, 관성의 법칙 그러면 F는 0이다. 그래서 F는 0인 거를 갖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풀어봤더니 속력이 처음부터 끝까지 0이거나 아니면 같거나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F가 0일 때는 정지 또는 등속 직선 운동.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정지 관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얘는 뭐라 그래요? 운동 관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건 너무 쉬운 거니까 건너갈 거야. 건너갈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얘를 나타내면 이런 그래프 있죠? 예, 시간에 대해서 속도 그래프를, 속력 그래프를 나타내면 일정하니까 이렇게 등속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적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자, 이동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렇게 이동. 자, 1차 함수꼴이 되는 거죠. 상수함수에서 1차 함수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것까지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오늘 등가속도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은 두 번째 이제 무슨 법칙이 나오죠? 가속도 법칙이 나오죠. 뉴턴의 운동법칙 제2법칙이야. 자, 1법칙은 관성의 법칙, F는 0.
가속도의 법칙은 뭐라 그랬죠? F가 0이 아니다야. 이거 증명해주면 돼. F가 0이 아닌 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뭐 있어? F가 0보다 크거나 F가 0보다 작거나. 우리가 이제 운동에서는 이게 이제 벡터량이기 때문에 부호가 필요하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필요해. 운동에서는 플러스 기준을 잡을 때 뭐라고 얘기한다? 최초 속도의 방향이야. 그래서 처음에 오른쪽으로 운동하면 그냥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그게 플러스가 되는 거야. 만약에 최초 아래로 떨어뜨려서 아래로 운동한다 그러면 아래 방향이 플러스가 되는 거야. 최초 던졌어. 위로 운동하지. 그러면 위가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정하기 나름이야.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플러스로 정하는 값이 최초 속도의 방향, 그러니까 속력의 방향.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플러스, 아래로 간다 그러면 아래가 플러스, 위로 던져 올렸을 때 위로 간다 그러면 위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는 힘을 준 방향, 운동 방향으로 힘을 줬다는 뜻이야. 이 얘기입니다. 운동 방향으로 힘을 줬다는 뜻이고요. 얘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줬다는 뜻이야. 이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니? FMA 그냥 그대로 우리 했던 거 그대로 해봐. F는 MA가 부등식이잖아. 0보다 크다. F는 MA가 0보다 작다. 자, 얘는 어차피 양수니까 부등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야. 그죠? 어차피 부등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왜 늦었어? 여기에 이제 델타 T분의 V-V0. 자, A는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이걸 외우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여기에 이제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A 대신에 델타 T분의 V-V0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니네 부등식 혹시 배웠니? 부등식 배웠을 때 이게 부호가 반대가 되면 안 되니까 얘를 갖다가 그냥 1로, 간격을 1로 두는 거야. 그럼 여기가 이제 1이 살아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걸 그대로 넘기면 부등호는 안 바뀌어요. 그럼 V1이 V0보다 크더라. 얘는 V1이 V0가 더 크더라. 이 얘기잖아. 그럼 처음 속도보다 1초 후의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얘기니까 얘는 윙 하고 빨라지는 가속이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끽 하고 감속되는 거지. 자, 가속 감속이다. 자, 이 얘기 무슨 얘기야? 운동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면 내가 이쪽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뒤에서 힘을 주면 같이 빨라지지. 그죠? 내가 운동하고 있는데 반대로 힘을 주면 주춤주춤 느려지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 힘이 일정할 때, 힘이 일정하면 가속도가 일정하지. 그걸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가속도 운동이다란 말이 나오면 힘이 일정한 거야. 0이 아니야. 있는 거야. 힘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있는 거야. 그럼 모두 일정한 거야? F는 MA니까 가속도도 일정한 거야. 그래서 이름이 등가속도 운동인 거야. 쉽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래프 문제도 많이 나온다? 그래프 문제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프의 기본 개형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등가속도인데 A를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A가 0보다 클 때가 있고 A가 0보다 작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돼. 그래프가 세 종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세 종류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AT 그래프가 있어. 가속도 시간 그래프야. 그 다음에 VT 그래프가 있어. 그 다음이 ST 그래프가 있어요. 자, 이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 A는 가속도예요. 그 다음에 한 차원 높이면 속력이에요. 한 차원 높이면 이동거리. 자, 속도를 이걸로 한다 그러면 가속도예요. 이거는 뭐예요? 속도예요. 이거는 뭐예요? 변위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랬죠? 니네 아직 안 배웠지만 적분이라 그랬어. 적분. 차수가 높아지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니? 그래프가? 자, 시간. X축이 시간축이고요. Y축이 가속도. 근데 등가속도니까 가속도가 일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정. 0보다 크죠. 여기가 0이니까. 이렇게 되죠.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 이거는 상수함수잖아요. V가 이렇게 되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일차함수가 된다. V0.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S는 2차함수가 돼야지. T에 대해서 S는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이건 미분이라고 하거든. 나중에 이제 기울기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니? 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기울기가 증가하지. 이거 기울기가 뭔데? 이게 속력이거든. 아, 속력이 증가하잖아. 그 여기서 기울기가 뭔데? 아, 이거 기울기가 A거든. 그러니까 기울기가 다 똑같이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적분하면 3차 함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적분이 이런 개념이다. 미분은 그거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미분. 이게 이제 수학 고2 때 배우나? 미분 적분 배울 때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시간 t에 대해서 여기가 0이죠? A죠? A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겠지. 얘가 이제 플러스 값을 갖고 마이너스 값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야? 운동 방향으로 힘을 줬다는 뜻이고, 이건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줬다는 뜻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속도가 늦어지겠지. 시간에 대해서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이동거리는, 변이는 얘가 이런 식으로 된다. 여기가 T1, 여기가 T1이죠. 이렇게. 이건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 더 자세히 할게요. 그래프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AT 그래프, VT 그래프, ST 그래프. 요거 이제 그래프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야. 이게 가속도 법칙을 대략적으로 설명한 거다. 대략적으로 설명한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기서 유명한 식이 하나, 이제 니네가 외워야 될 등가속도 운동식이 나오죠. 이건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자, 먼저 식을 먼저 써볼게. 첫 번째, V는 V0 플러스 A, T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 T의 제곱이야. 세 번째 식이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야. 이건 진짜로 하늘이 두 쪽 나도 외워야 되는 식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걸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셔야 되는데 이걸 무턱대고 외우기는 이제 우리는 조금 고급스러운 물리로 왔잖아.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외우지 말고 오늘 집에 가서 선생님처럼 한번 이걸 유도를 해보자고. 외우는 건 뭐였어? 이거였어. 근데 이거 외웠니? 왜 이걸 외우지 말라 그랬어? 가속도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시간 변화에 대한? 그렇지. 미분이야, 미분. 속도 변화량이에요. 시간 변화에 대한 그런 분모로 들어가는 거야. 시간. 변화량이야. T1에서 T2 사이 차이값. 우린 그걸 델타 T라 그래. 그래서 시간 변화를 델타 T라고 쓴 거고 속도 변화는 델타 V잖아. 근데 그걸 풀어 쓴 거야, 선생님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거. 그게 변화량이잖아. 그러니까 저것도 정의에서 그냥 수식으로 쓴 거지. 근데 귀찮으니까 A는 델타 T분의 V-V0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그대로 갖고 와봐. 그대로 갖고 와봐. 그래서 저걸 예쁘게 써봐. 맞아요? 정의를 그대로 예쁘게 쓴 거야. 그게 1번식이야. 볼 것도 없잖아. 니네가 적분을 배웠다 그러면 이거 T에 대해서 적분하면 시간 속도 그래프, VT 그래프를 적분하면 이거거든? 요 면적이거든? 이 면적이 이거거든. 적분하는 거니까. 면적 구하면 돼. 근데 선생님은 니네들보다 가방끈이 길기 때문에 나는 적분을 배웠잖아. 바로 나와. 바로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이게 니네들하고 나하고의 가방끈의 차이야. 이건 그냥 자동으로 나와. 고1 정도, 고2 정도만 돼도 이게 자동으로 나와요. 당연한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이 두 번째 식을 한번 유도를 해볼게. 얘를 자 VT 그래프로 그려보자. T예요. 여기가 V야. 이렇게 되죠. 여기 V0야. 이렇게 된다. 이거 1차 함수꼴로 쓰면 어떻게 되죠? 이거 Y 절편이야. 그러니까 V-V0는 기울기가 뭐니? 기울기가 가속도지?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A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V는 V0 플러스
AT.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라고. 잠깐만, 요거 하고.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 근데 뭐라 그랬어? 이 VT 그래프를 그래프 아래 면적을 구한 게 뭐라고? 이동거리야. S야. 또는 변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를 T라고 놓고 이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야. 자, S 어떻게 구하니? 사각형의 면적 플러스 삼각형의 면적이지. 그죠? 사각형의 면적 플러스 삼각형의 면적이잖아. 맞아? 사각형의 면적 얼마야? V0 T. 자, 삼각형 어떻게 되죠? 2분의 1. 밑변 얼마야? T죠. 높이 얼마예요? 여기를 V라고 하면 V-V0.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V0 T 플러스 2분의 1 T하고 V-V0가 어디 있어 아까? V-V0가 AT잖아. 이거 AT예요. 그래서 AT에 이렇게 곱하면 예쁘게 쓰면 이제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이렇게 나온 거야. 이건 중학교 버전이야. 초등학교 버전. 고등학교 버전은 그냥 선생님처럼 바로 다이렉트로 나옵니다. 이렇게. 오늘 집에 가서 뭐 하면 된다? 이렇게 해보고 T를 소거해봐. 니네 T 소거법 배웠지? 이걸 T 이퀄로 나타내갖고 T 두고 T 제곱하면 되는 거야. 쫙 풀면 T가 사라져. 그럼 3식이 나와요. 1식이, 2식이, 3식이. T가 사라지면서 얘네들의 둘의 관계식이 이런 식이 나온다. 그래서 1번식, 2번식, 3번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면 돼? 외우셔야 돼. 시험 문제 나올 때마다 유도하고 앉아있을 거야? 그건 안 되잖아. 그래서 니네가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로 공식이나 이런 걸 공식 먼저 외우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 시간상, 야, 수능 같은 거 볼 때 타임 어택이 어마어마하거든.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데 시간 내에 못 풀면 나 그거 풀고 나서 틀려놓고서 나 그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서 그건 누구도 할 수 있는 말이지. 경쟁력은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공식을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돼. 근데 공식 외우고 있다가 문제가 뭐냐면 이런 기본 개념을 모르면 나중에 이런 걸 까먹는다? 이게 2분의 1 AT였나? AT의 제곱이었나? 이런 게 헷갈려. 그럴 때는 확인 차원에서 한번 해보는 거죠. 잊어버렸을 때는. 책을 찾는 게 아니고 이 원리가 이런 거였지. 그래서 원리를 통해서 니네들이 스스로 이런 공식을 유도해낼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등가속도 운동식은 요 정도. 그래서 니네들한테 아주 절실하게 진짜 필요한 게 이제 뭐냐면 우리 이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 등가속도 운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유낙하 운동이 나오죠. 자유낙하 운동 물리책에 보면 공식으로 나와요. 공식으로 나오는데 공식으로 나와도 우리 공식 외우지 말고 한번 자유낙하를 한번 해볼까? 자유낙하가 뭐죠? 가만히 놔두고 떨어뜨리는 거잖아. 떨어뜨리는 거죠. 어떻게 되나 봐봐. 자, 처음 속도가 0이야. 가속도는 어떻게 되죠? 운동 방향이 어디지? 아랫방향이야. 아랫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중력이. 그러니까 똑같이 플러스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 G 이렇게 되는 거야. 저식을 이걸로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V는 GT가 돼. 자,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높이잖아. 위아래로. 그러니까 H라고 놓는 거야. V0 0이니까 이 앞에 거 0이고 2분의 1 GT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 저식에다 그대로 E, G, S 대신 H 집어넣으면 되죠. V의 제곱. 끝! 볼 것도 없잖아. 이걸 왜 외우고 앉아있냐고. H는 2분의 1 GT 여기. 요. 이동거리가 S 대신 H야. 그 다음에 어차피 0이잖아요? V0가 0이니까. 2분의 1 A 대신에 G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우면 되는 거야. 자유낙하 운동 나오면 이거 외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은 무조건 이식 적용시키면 되는 거야. 선생님 던져 올린 거는요? 던져 올린 거는 어떻게 할 거야? 여기까지 나오나 모르겠네. 던져 올리는 운동 봐봐.
던져 올린 거는 봐봐요. 여기 공을 갖다가 얘를 이쪽 방향으로, 처음 속도가 위쪽 방향이잖아. 이걸 플러스로 잡은 거잖아. 근데 아래로 중력이 작용하지. 그럼 중력 방향은 마이너스죠. 그럼 중력 가속도도 마이너스 값인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던져 올린 거 처음 속도가 분명히 있겠지. 0이 아니야. 그 다음에 A는 마이너스 G겠죠. 이거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저 식에다가. 그럼 어떻게 돼? V는 V0 마이너스 GT가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이 H는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G H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거야. 던져 올린 물체 운동. 그러니까 식 하나만 알면 어떤 문제든지 다 풀 수 있어요. 응용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게 등가속도잖아. 가속도가 일정하고, 이건 G로 일정한 거고, A로 일정한 거고, 빗면도 이걸로 해결하고, 다 해결해. 지금 이 식이 기본이다. 필기해 보세요. 자, 운동방정식을 제목으로 좀 써볼게요.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게 이 운동방정식을 해결해야 되거든. 그래서 물체 운동에 대한 거를 해서 가속도 A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식이 하나 또 있어. 뉴턴 운동법칙 1법칙 뭐라고? 자, 여기서 써보자. 1법칙 F는 0. 0이면 뭐라고? 정지 또는 등속 직선 운동. 이게 1법칙이야. 그 다음에 2법칙은 뭐라고? F가 0이 아닐 때야.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F가 0보다 클 때가 있고 F가 0보다 작을 때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가속도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빨라지는 거. 운동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느려지는 거. 이게 이 법칙, 가속도의 법칙이야. 그런데 이 가속도의 법칙에서 나오는 식이 뭐 있다고요?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적분하는 거라 그랬어. 면적 구하는 거야. 2분의 1 AT의 제곱. 니네는 이 공식을 외워야 된다고.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공식처럼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법칙이 있어. 3법칙이 이름으로 뭐죠? 아니야.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그렇지. 작용-반작용의 법칙. 그러니까 작용-반작용의 법칙은 뭐냐면 내가 칠판을 밀면 칠판도 나를 미는 거야. 내가 벽을 밀면 벽이 나를 미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A가 B를 밀면 B도 A를 똑같은 힘으로 미는 거야. 항상 작용-반작용력은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나타내? A가 B를 미는 힘은 반대로 B가 A를 미는 힘하고 같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우리는 작용-반작용의 법칙이다. 이래 작반법칙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나온다 그랬죠? 뭐가 나오죠? 힘의 평형하고 작용-반작용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라 그랬죠? 네, 공통점 하트에다 맨날 집어넣잖아. 공통점 별거 아니야. 힘의 크기는 같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어? 방향이 반대여야 되지. 세 번째 뭐 있죠? 동일 작용선상에 있어야 돼. 힘이. 이런 공통점이야. 이게 공통점이다. 힘의 평형하고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니네가 좀 어려워하는 거야. 힘의 평형하고 작용-반작용은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고 동일작용선. 동일작용선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잖니? 그러면 이게 같은 작용선이면 힘이 이렇게 작용하면 이게 힘의 평형인 거야.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면서. 그런데 만약에 동일작용선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우리 얼마 전에 배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는 돌아가 버리죠. 이건 돌림힘이야. 이렇게 된다. 니네 배운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돌림힘의 평형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동일작용선상에 있어야 되고 힘의 크기는 같아야 되고 방향은 반대다. 이게 바로 그런 힘의 평형하고 힘 작용-반작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죠. 얘는 뭐예요? 작용점이 한 곳에 있다. 얘는 작용점이 서로 다른 곳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합력을 계산할 수가 없어야. 얘는 합력이 뭐예요? 0이야. 자, 선생님하고 저번 시간에 했지. 뭐 기억나니? 벡터. 얘랑. 자, 이게 작용점이고, 이게 크기고, 방향이라 그랬죠? 작용점. 힘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얘가 크기고, 화살표 방향이 방향이라 그랬어. 이 3요소가 다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계산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지. 평행사변형법도 있고 삼각형법도 있고 우리 평행사변형법으로 한번 설명해보자. 얘를 그대로 평행이동하면 얘가 이렇게 옮겨와야지. 그래서 작용점을 일치시켜야지 얘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작용점이 다르면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야. 그래서 힘을 계산할 때는 작용점이 같아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많이 봐왔던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자, 이거 뭘까요? 뭐야, 이거? 선생님 그림 대충 그냥 그렸는데도 사과라고 알아보고. 지구. 그죠? 예, 지구 약간 타원이니까. 선생님이 타원을 그렸어? 이거 지구예요. 지구를 우리는 아주 M이라고 합시다. 얘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이거 사과라고 이름을 지어줘야죠. 이렇게. 자, 지구하고 사과의 책상 위에 지금 사과가 올려져 있어? 사과가 지금 무슨 상태요? 무슨 상태요? 정지 상태. 정지는 뭐죠? F는 0이야. 그러니까 알자임 합력이 0인 거야. 계산이 된 힘이 0인 거야. 그럼 여기에 있는 모든 힘을 한번 표시해보자. 지구가 사과를. 지구가 사과를. 르의 작용점이 있는 거야. 지구가 사과를의 작용점이 있어. 작용점이 사과를에 있어. 사과에 있어. 네. 이거의 작용 반작용력은 뭘까요? 만율력이죠. 만율력은 뭐죠? 사과가 지구를. 그렇지. 지구를 끌어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를 사과를 작용점이 서로 다른 데 있지. 이거 계산 안 돼. 그렇죠. 이거 작반이야. 작반 어땠어? 작용점이 서로 다른 곳에 있잖아.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계산하면 안 되는 거야. 작용점이 다른 데 있는 거는 절대 계산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책상에 올려져 있네? F가 0이야. 계산됐네? 누구랑 계산이 된 거야? 누구랑 계산이 된 거야? 이건 진짜 책상력. 얘가 뭐죠? 책상면이? 사과를. 그렇지. 사과를. 자, 사과를. 힘의 크기 같으면서 방향이 반대면서 작용점이 사과를에 있어. 이거 계산이 되죠. 그래서 얘는 F가 0이야.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 그래? 힘의 평형이라고. 이제 힘의 평형하고 작용 반작용하고 구별할 수 있겠지. 이 개념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만율력의 반대는 뭐예요? 반대? 중력이. 중력이라고 얘기해야지. 뭐 반대 개념인 거지. 이걸 반대 개념 방향만 반대인 거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 얘를 갖다가 수식으로 나타내면 F는 mg 이렇게 나타내고 얘는 이제 F는 어떻게 나타낸다? 우리 만율력 상수 g에다가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질량의 곱으로 나타내지. 이런 식으로 공식으로도 나온다. 나중에 얘네 둘이 이제 계산하면 안 되지만 숫자적으로는 같은 개념이니까 얘하고 mg하고 얘하고 같다고 놓으면 우리가 중력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mm 사라지죠? 따라서 중력 가속도는 뭐와 관련 있는 거야? g에 비례하고 r의 제곱에 비례하고 반비례하고 ρg. 그러니까 그 행성의 중력 가속도가 행성의 질량에 관계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체중을 쟀더니 체중이 많이 나가. 내 발 밑에 금이 있는 거야. 체중이 조금 나가. 내 발 밑에 석유가 있는 거야. 밀도가 큰 애가 밑에 있으면 나를 더 많이 끌어당겨. 그래서 약간 카페트 이런 데 위에 있으면 좋구나.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런 건 아닌데,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도 석유 탐사를 할 때, 중력 이상을 탐사해. 몸무게를 차요? 아니, 중력을 측정해서 중력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표준보다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 밑에는 암석이 아니고 액체나 기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해. 그냥 무게가 다른 거죠. 질량이 다른. 그렇지. 질량이 달라서 이제 끌어당기는 정도가 다른 거지. 이렇게. 선생님, 그러면, 만약 대전차지를 거기에 놓고, 범준이 형이 올라가. 그럴 수도 있죠. 가다가 범준이 이걸 뿡 터지죠. 안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 대전차질의 그 하중이 내가 알기로는 한 140km?
뭐야? 130kg? 아까는 그래서 군대 체중 면제가 130kg가 그래서 그런 거야. 우리는 백날 대전차 지뢰 위에서 뛰어도 안 터져. 근데 130kg짜리가 가고 빵 밟아보면 터지는 거야. 그러면 한 개 소대가 망가지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이게 이제 기본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운동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1법칙, 2법칙, 3법칙에서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한 거예요. 이 뉴턴의 운동법칙을 이용해갖고 이제 운동방정식을 풀 거야. 이제 운동방정식 한번 풀어봅시다. 아주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한번 선생님이 문제를 내볼게요. 못 푸는 거 아니야? 이런 애가 있어. 못 풀어? 3kg짜리 물체가 있다. 그래갖고 얘를 9N으로 끌어요. 그랬더니 이 사탕 박스인데, 자 선생님이 9N을 끌었더니 우리 이누이가 지도 먹겠다고 3N을 끌어. 네? 물론 여기에 모든 힘은 얘가 아래로 30N이 작용하죠. 지금 현재 정지 상태는 수직항력으로 얘가 30N으로도 작용해. 이게 지금 모든 힘을 다 표시한 거야. 그런데 옆에서 9N하고 3N 끌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바닥에 정지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운동은 이쪽 방향으로만 운동을 하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알짜 힘은 이 힘은 쌤으로 끝나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힘만 남는 거야. 딱 눈에 보이죠? 얼마야? 알짜 힘 얼마? 그렇지. 이걸 우리는 합력이라고 하고, 합력은 큰 값이 이제 우리는 수학을 배웠으니까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반대 방향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9N에 마이너스 3N 이렇게 하면 플러스 6N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가 있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6N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되니? F는 MA죠. N이 얼마였어? 3kg. 그 다음에 A, 이게 얼마가 돼야 돼? 6N.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운동방정식을 푸는 거야. 2m/s의 제곱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야. 선생님, 왜 가속도는 m/s의 제곱인가요? 이걸 물어본 학생들이 되게 많다 그랬잖아. A는 어떻게 된다고? 델타 T분의 V-V0니까 얘 단위가 어떻게 되냐? 얘가 m/s잖아. 그거를 세크로 한 번 더 나눈 거지. 그래서 가속도는 m/s의 제곱인 거야. 속력을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눴기 때문에 S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는 뭐 한다고? 알짜 힘을 구한다. 알짜 힘은 어떻게 구한다? 합력으로 구한다. 알짜 힘은 뭐가 된다? MA다. 그래서 이 A를 구하면 되는 거야. A만 구하면 게임 끝. A만 구하면 게임 끝이야. 자, 이제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A 구했잖아, 우리? A 구했잖아? 이제 뭐라고 나오면 이 상태로 첫 번째. 이렇게 불어요. 두 번째. 이렇게 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불어요. 네 번째. 자, 운동방정식만 풀면 모든 역학이 다 해결이 되는 거야. 단, 뭐를? 이거는 등가속도 운동식이기 때문에 이 식을 알아야 된다. 저 식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4초 후에 이 상태로 4초를 끌고 가는 거야. 그럼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죠? 이능이는 4초 동안에 질질질 끌려올 거야. 선생님이 6N으로 힘이 세니까.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 속도니까 V니까 V 4초 계산하면 되는 거야. 처음 속도 0이고 가속도가 2고 4초니까 얼마예요? 8m/s. 4초 후에는 사탕박스랑 이능이가 4m/s로 끌려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 얼마 동안 끌려왔어? S 4초를 구하면 되는 거야. 저 식에다 V0t는 0이죠? 2분의 1에다가 2 곱하고 4의 제곱이죠. 얼마니? 16m 끌고. 자, 그 다음에 4초 동안 알짜임이 아니, 우리 알짜임 뭐죠? W는 F, S. 너무 많이 봤죠? F 알짜임 얼마였어? 6N이야. 이동거리 얼마였어? 16m야. 그럼 얼마야? 6, 6, 36, 96줄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4초 후에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되니? 이거 다 알죠? 2분의 1 mv제곱이 운동에너지죠? 그럼 2분의 1에다가 3kg이죠? 곱하기 V 얼마였어 아까? 8의 제곱. 88, 64에 둘로 나면 32에 32 곱하기 3 하면 96주.
아하. 알짜임이 해준 일이 뭘로 바뀌었어? 운동에너지로 바뀌었구나. 왜 항상 같은 거야? 아니면 특수예요? 아, 항상 같아. 마찰이 없었을 때. 이제 마찰이 없다고 가정하고 지금 하는 거야. 이게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되게 간단한 식인데 운동방정식인 A를, 운동방정식을 풀면 미지수가 A인 거야. 니네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미지수 X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물리에서 운동방정식은 미지수 A를 구하는 거야. A만 구하면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묻는 문제 다 대답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운동방정식의 핵심이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니네 이제 그 하이탑 뒤에 문제 보면 이제 물체가 하나가 아니고 2개. 심지어 3개. 심지어는 도르래에 걸려 있어. 심지어는 그게 빗면에 걸려 있어. 이걸 해결해야 돼. 이걸 해결해야 돼. 지우 여기까지는 알겠니? 어렵니? 어렵지? 조금. 그래도 이거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 그래도. 이 식을 이용한 거야. 이 식에다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하면 된다? A를 구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보다 한 단계 조금 더 어렵게 갑시다. 필기 이따가 해. 이따 필기할 시간 줄 테니까. 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있죠. 이거 본 적 있을걸?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숫자로 원래 주어주는데 일단 문자로 문제 나오는 문제도 꽤 많기 때문에 일단 문자로 먼저 해봅시다. 여기를 M이라고 해봅시다. M이야. 누가 봐도 M이 더 무거울 것 같아. 라지 M이 더 무거워요. 그래 여기를 이제 F라는 힘으로 밀었어. 그러면 얘가 전체 한 덩어리가 돼갖고 A라는 가속도로 갈 거야. 밀려서. 그런데 이 A를 구하는 게 이제 운동방정식을 푸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좀 표시해야 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라지 F가 힘이 엄청 센 놈이잖아. 그래서 큰 M한테 라지 M한테 밀었어. 그게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쫄보예요, 쫄보. 그리고 쫄아서 밀리는 거야. 근데 뒤에 있는 스몰 M은 앞에 상황을 몰라요. 이 바보 같은 덩치 큰 놈이 밀리는 거야. 뒤에서 쪼갈대겠지. 야, 씨, 너 왜 밀려? 왜 밀려? 그러면서 얘가 미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래? 뒤에 쳐다보면서 조그만 애한테. 야, 씨, 엄청 무서운 놈이야. 그럼 얘도 똑같이 밀어. 이게 작용 반작용이야. 왜? M은 M한테 밀지만 M은 M한테 밀잖아. 계산하면 안 돼. 놔둬야 돼. 놔둬야 돼. 저렇게 표시해야 돼. 그래놓고 운동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묶어서 풀어도 좋지만 선생님은 분리하는 쪽으로 많이 설명을 먼저 한다. 분리를 해봅시다. 따로따로 물체를 분리해봐. 먼저 M만 봐봐. M한테만 직접 작용한 힘이 뭐 있어? 이 F죠. F가 M한테. 얘가 스몰 F도 있죠. 이 두 개야. 당연히 F가 크겠지. 라지 F에서 스몰 F를 뺀 것이 합력이고 이게 합력 이퀄 뭐라고? 합력 이퀄 알짜임이야. 합력 이퀄 알짜. 애매 이렇게 되는 거야. 알짜임이. 그 다음에 이제 얘한테 직접 걸린 힘은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지. 얘 아니다. 얘는 이 라지 M한테 작용점이 있는 거야. 얘는 얘한테 하등의 영향을 안 줘. 이 F가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F는 얘 MA니까 MA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연립하는 거야. 더하면 얘 사라져. F는 M 플러스 M에 우리 목적은 뭐라고요? A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M 플러스 M분의 F. 그 다음에 이제 F도 구할 수 있어야지. F 어떻게 구해? 여기다가 A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된다. M 플러스 주어진 걸로 표시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A를 집어넣으니까 MF. 이렇게 되겠지. 이게 A니까. 됐죠? 쉽잖아. 여기서 끝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된다? 숫자를 집어넣는 거야. 간단하게 합시다. 이렇게. 3kg짜리, 2kg짜리를 놨어. 그리고 여기를 얼마로? 20N으로 밀었대.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뒤에 있는 애가 쪼알대면서 안 가려고 버팅기지. 그러니까 엄청 무섭다고 얘가 다시 밀죠. 근데 얘가 한 덩어리가 돼서 A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럼 얘도 A고 얘도 A거든. 그럼 이제 얘한테만 걸린 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직접 자 20에서 뭐를 빼? F를 빼죠. 그럼 얼마? 3 곱하기 A. 그 다음에 얘한테만 걸린 건 뭐예요? F죠. 얼마? 2 곱하기 A. 이렇게 되죠. 더하면 짠짠 20은 5A. 따라서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4m/s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F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8뉴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8뉴턴의 값은 뒤에 있는 애가 결정짓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A가 4가 나왔으니까 검산하는 방법은 얘를 곱하는 거야. 그래서 4, 3, 12뉴턴, 뒤에가 4, 2, 8뉴턴. 이거 합이 20 나오면 계산 잘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뒤에 있는 애가 2kg짜리가 계속 쪼갈대니까 3kg가 짜증나 버린 거야. 뭐라 그래? 네가 앞에 서봐. 이씨. 나도 무서워 죽겠어. 순서를 바꾸는 거야. 네가 앞에 서봐 이런 거야. 얘가 짜증나갖고. 그래서 이제 앞에 쓰는 거죠.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2kg? 3kg. 와 근데요 20뉴턴을 막상 만나니까 쫄아버린 거야 얘가. 오슈. 야,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큰 놈이 받쳐주는 거야. F 프라임으로. 그거 봐 무섭지? 오 그게 진짜 무섭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한 덩어리가 A로 가는 거야. 이것도 정상으로 한번 식을 세워보자고. 자, 얘한테 걸린 힘은 뭐라고? 얘가 얘니까. 그렇죠. 20 마이너스 F 프라임, 이거는 2 곱하기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F 프라임밖에 없지? F 프라임은 얼마야? 3 곱하기 A. 연립해서 풀면 20은 5A. A는 똑같이 나오죠? A는 4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예요? F 프라임이 다르지? 12뉴턴이 나오죠. 그러니까 뒤에 무거운 애가 있을수록, 그러니까 나중에 검산하는 방법인데 이게 4m/s의 제곱이 나왔으면 그냥 질량에다 바로 곱하면 여기가 12뉴턴이 되고 여기가 8뉴턴이 되고 이거 합이 20뉴턴이고 아하 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뒤에 애가 결정 지어주는 거야. 뒤에 애가 결정 지어주는 거야. 근데 왜 F 짝대기가 12뉴턴이에요? 12뉴턴. 그래갖고 주다리기 할 때 앞 원을 참 효율적인 좋아요. 이게 그거하고는 좀 관련이 없지. 줄다리기는 좀 다른 개념이야. 이제 마찰력이 개입이 돼. 그래서 줄다리기 마지막에 뭐 하냐? 방향을 바꾸잖아. 서로 가위바위보해서 자리를 바꾸잖아. 왜냐면 이론적으로 작용 반작용으로 했을 땐 승부가 안 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마찰력, 그러니까 장갑을 끼거나 스파이크를 신고 있는 팀이 이기는 거야. 같은 조건이라면. 마찰력이 센 애가 이기게 돼 있다. 줄다리기는 좀 그런 게 들어있다. 어쨌든 왜 F 짝대기가 왜 12뉴턴? 아까 그랬잖아. F 짝대기는 F 프라임은 이 뒤에 있는 3kg짜리가 버티는 거잖아. 근데 그거의 알짜임은 이거 곱해줘야 된다. 4, 3, 12. 뒤에 있는 게. 아까는 뒤에가 2였잖아. 그러니까 8뉴턴이 버텨주는 거니까 F가 8이었잖아. 순서가 바뀌면 중간에 있는 힘이 바뀐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삿짐을 나를 때 내가 이제 빨리 나르고 싶어. 빨리 나르고 짜장면 먹고 싶어. 근데 이제 엄마가 하나씩 나르래. 짐 깨지니까. 근데 나는 빨리 나르고 싶어. 우리 본준이는 힘이 세잖아. 그래갖고 장롱을 2개를 겹쳐갖고 미는 거야. 장롱을 2개를. 근데 어차피 힘이 세니까 2개를 밀 수 있어. 근데 그러면 가벼운 애를 앞에다 둘까? 무거운 애를 앞에다 둘까? 무거운 애를 앞에 둬야죠. 뒤에 버팅기는 애가 무거우면 사이에 힘이 크게 작용하겠지. 그러면 가구가 생체이가 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벼운 애가 자빠져 버리지. 그런 문제점이 있지. 밑에 마찰력이 없다면 그게 가능한데, 우리는 이제 마찰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밀려면 어떻게 돼? 마찰력을 줄여야 되니까 어떻게 돼? 밑에서 수건 같은 걸 깔고 이제 밀어야지. 뭐 그런 식이죠. 어쨌든 그렇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다가 만약에 좀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런 얘기인데, 여기다가 바퀴벌레를 집어넣었다 그래봐. 누가 처참하게 깨질까? 바퀴벌레 요 사이에다 넣어 밀었다. 누가 터질까? 얘가 더 세게 터지죠. 뒤에 무거운 애가 있는 애가 더 세게 터지죠. 24뉴턴을 받겠지, 양쪽에서. 12뉴턴. 얘는 8뉴턴을 받으니까 16뉴턴을 받는 거지. 터지는 시간은 똑같을 것 같아. 아니, 근데 터지는 뭐 기본이 18뉴턴이라 그러면 얘는 터지고 얘는 안 터지겠지. 아랫배는 볼록 튀어나오겠지. 그죠? 그래야 된다. 됐어? 이게 이제 물체 2개를 연결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줄도 똑같습니다. 줄도 이제 문제 풀면서 하면 되고, 우리한테 이제 주도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도르를 이용한 이제 이런 모습이죠. 여기 이제 스몰 m이고, 얘가 라지 m이야. 하나는 수평 운동을 하고, 하나는 연직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작용하는 힘은 연직 운동하는 얘밖에 힘이 G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줄하고 줄 사이에는 뭐가 작용한다고? 텐션, TT. 장력이라 그러지. 원리는 똑같아.
그래서 이거 계산하기 편하게 얘는 여기로 잡아당기고 얘는 여기로 잡아당긴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렇게 놔두면 얘가 후루룩 이렇게 떨어져서 가속도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얘 이제 어떻게 계산할까? 자, 얘한테 걸린 힘은 어떻게 되는 거냐? 얘랑이야. 근데 운동이 이쪽이니까 얘가 더 큰 거야. 그래서 mg에서 뭐를 빼는 거야? t를 뺀 것이 어떻게 된다? 알짜임 ma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t밖에 없지? t는 어떻게 되는 거야? large m a 이렇게 계산해서 두 개 더하면 짠짠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mg는 m 플러스 m의 a다. 우리가 구하는 게 뭐라고? a를 구하는 거야. m 플러스 m분의 mg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제 t 계산하면 되죠? a 대신에 이거 집어넣으면 된다고. 이 공식이 아닙니다. mmg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문자로 쓰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 거야. 숫자로는 되게 간단합니다. 자, 숫자로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도르래가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얼마나 할까? 4kg짜리랑 여기다가 2kg짜리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단 g는 10m/s의 제곱이다 이렇게 준다고. 9.8은 계산이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준다고. 그러면 이제 운동방주지. 자, 이쪽으로 후루룩 떨어질 거야, 가속도가. 그럼 이제 얘한테는 뭐가 작용해? 중력이 작용할 거야.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t가 작용할 것이고 이쪽으로 t가 작용할 것이야. 물체 사이에 줄이 연결돼 있으면 무조건 TT, UU, TT, UU, TT.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아래로 작용하는 거 얼마야? 20. 마이너스 t는 2 곱하기 a. 자, 그 다음에 여기는 t죠? t는 거의 기계적이야. 4 곱하기 a. 넘기면 얼마 되는 거야? 20은 6a. 이렇게 되죠. 따라서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0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되면 가속도가 이거니까 이렇게 떨어지면서 1초 후에, 2초 후에 묻는 문제 다 대답할 수 있어. 이동거리도 물어보고 뭐 일도 물어보고 다 물어보면 다 대답할 수 있어. A만 구하면 다 게임 끝. 이거야. 일단 지면이 부족하니까 여기까지 빨리 필기를 해보세요.